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세션은 모바일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회사 넷마블하고 넥슨에서 오셔서 넷마블하고 넥슨이 바라보는 모바일 게임 산업 그리고 내년의 비전에 대해서 좀 각각 좀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그런 포인트 중에서 글로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국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하고 글로벌 이 두 가지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바깥쪽에는 넥슨에서 모바일 총괄을 맡고 계시는 이정원 부사장님입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넷마블에서 글로벌 사업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승원 부사장님이십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사실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각각 답변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정원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모바일 게임 시장의 흐름이 무엇이라고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오셨는지 말씀을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모바일 게임의 어떤 퀄리티가 PC 게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 한 해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나 행태 같은 것들도 이제는 많이 어떻게 보면 고도화됐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요. 그 넥슨은 올 한 해는 기존에 PC 온라인에서 쌓아놨었던 어떤 라이브 서비스나 개발 쪽의 노하우를 모바일 쪽에 많이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을 정말 강하게 했었던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승원 부사장님, 넷마블. 네. 이게 뭐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이정원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모바일 게임의 콘텐츠의 깊이하고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그 기술이 발전되니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퀄리티나 어떤 게임성의 깊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 뭐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그 상반기에 뭐 레이븐, 하반기에 이데아 이런 게임들이 아마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어떤 게임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는 유저들이 계속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글로벌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이 글로벌 품목이잖아요. 글로벌 플랫폼이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저희 뭐 구글하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의 그때 국면이 이제 글로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장이 그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 미국 같이 그 몇십 조 단위의, 몇십 조가 아니죠, 몇 조 단위의 그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거기서 이제 각 1위를 하는 업체들이 다른 시장에 지금 그 뭐 공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글로벌 업체하고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져왔느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넷마블 쪽에서 그 고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를 맞췄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넷마블이 이끌어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넷마블하고 또 넥슨에서 말씀해주신 어떻게 보면 좀 더 코어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어떻게 이런 타이틀들을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통신사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프트 카드를 활용한 어떤 코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감사하게도 넥슨과 넷마블 쪽하고 또 그런 협력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시도였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된 부분이 개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아마 유저 애퀴지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넥슨과 넷마블이 이 유저 애퀴지션을 계속 성공적으로 해오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 해 그 유저 애퀴지션 부분을 어떻게 풀어 오셨는지, 또 그 유저 애퀴지션 하는 과정에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부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이 지금 완전히 폭발적인 성장기는 지금 지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성숙기 초반 정도를 진입했다고 해야 되나요? 모객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게임을 마케팅을 할 때 어떤 다른 회사가 지금 하지 않는 어떤 별도의 매체를 저희가 집행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한국에서 모바일 게임을 좀 많이 해서 거기서 쌓인 어떤 데이터들을 좀 축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마케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최적화를 해가는 그런 구조로 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아까 좀 퀄리티가 좋은 게임들이 많이 론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 방식을 어떻게 좀 차별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에서도 좀 고품질의 어떤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돼서 그걸 위해서 좀 많은 어떤 협력 업체하고도 일을 했고, 많은 매체들하고도 좀 파트너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하자면 올해 거의 글로벌 원년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원빌드도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론칭하고 그랬는데, 세계 이제 여러 시장에서 북미, 특히 이제 북미향의 마케팅이 뭔지 좀 경험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나 일본이나 북미, 유럽 이런 쪽에 데이터가 좀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넥슨 쪽. 네, 그 소위 UA라고 부르는 그 업무의 영역을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 보면, 일단은 유저들한테 알려서 유저들을 당겨오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 가드닝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저들을 모객을 하고 그들을 얼마만큼 오래 즐겁게 잡아놓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늘 고민이었었는데, 첫 번째 유저들을 당겨오는 쪽에서는 소위 UA라고 불리는 업무보다 넥슨에서는 요즘 브랜딩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인 부분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남고라는 것들보다는 그 게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게임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제 시장이 약간 포화 상태로 접어들면서 유저들을 가드닝하는 쪽에 업무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사람들을 오래 잡아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고도화 작업, 그리고 기존에 온라인에서 쌓아놨었던 각종 케이스별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모바일 쪽으로 이식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는 성장이 둔화됐다고 다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구 증가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 마켓을 보면 10위권 안에 네. 새로 들어오는 게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 한국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폭발적인 성장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숙기 초반 정도 진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유저 애퀴지션 같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협업하면서 나눠 보면은 제일 저희가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다들 성장이 둔화됐다고 하는, 또 지금 이제 새로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그 게이머보다는 다른 게임을 했었던 게이머가 이제 다른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이머들을 잘 어떻게 타겟팅을 잘 하시고 또 그 유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사전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또 그런 어떤 유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게임들이 많이 좀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참 저희도 좀 감명 깊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그 이승원 부장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해외 공략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글로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처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공유드렸던 그런 저희 파트너십을 활용한 코 마케팅을 많이 해왔는데, 이 해외 공략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또 아니면 여태까지 그 해외 공략을 해오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정원 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올해는 해외에서 뭐 넥슨 타이틀 중에서는 도미네이션즈나 기타 몇몇 타이틀 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를 해봤었는데 현실적인 벽이 정말 높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뭐 운영에서부터 현지에서 PR 활동 아니면 마케팅, CS에 대한 처리, 기타 등등 너무 자잘한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미흡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 국내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일단은 글로벌을 제패하는 게 당면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기존에 자꾸 PC 온라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PC 온라인 기반으로 세팅되어 있는 각국의 지사들의 DNA를 모바일로 좀 전환을 시켜서 좀 현지 거점에서 원활하게 서비스, 마케팅, 운영, 기타 등등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열심히 재편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올해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 거의 처음으로 론칭한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마블 퓨처 파이트가 아마 그 넷마블로서는 첫 번째 이제 글로벌 원빌드 론칭을 했고, 그 한국 이외 지역에서 뭐 저희 브랜드가 좀 알려진 계기가 처음으로 된 제품인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넷마블이 전에 그 라인이랑 파트너십 가지고 이제 모두의 마블 가지고 이제 뭐 태국이나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일본 이런 쪽에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서구에서는 저희가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패턴이나 또 게임 산업이 형성되는 어떤 배경이나 뭐 국민성도 다 다르고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어떤 기반도 없고 미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IP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디즈니 마블하고 협업을 한 거고, 사실 이제 그게 저희 상황에서는 상반기에 좀 성과가 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블 파트너십 접근을 했을 때도 사실 마블 가지고 그 게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게임 나왔었는데 잘된 거면 1개 내지 2개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IP로 하면은 사실 처음에 그 익숙한 유저들이 우리 게임에 접점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게임이 어떻게 녹아지느냐, 그 IP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리고 결국은 재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미하고 그 어떤 시스템으로 그 IP를 좀 소화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서인데 뭐 그런 부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그 디즈니하고 협업도 좀 포인트를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마블 퓨처 파이트를 실제로 이제 같이 그 이성호 부장님 팀하고 그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IP만으로는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게임 자체에 재미가 있지 않으면 좋은 IP로도 사실은 쉽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를 저희도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국내 또는 해외를 생각을 하셨을 때 이 UA가 계속해서 이제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UA 관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신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모객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아마 그 리포트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CPI가 4불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9월에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잠깐 멈추는 트렌드는 아니고 앞으로도 모객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트렌드 아닐까 생각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뭐 타겟팅이 심화가 된 매체들이나 애드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요구 수준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타겟팅이 지금 기능이 없는 어떤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아무리 낮은 수준이지만 일정 부분의 타겟팅을 필요로 할 거라는 좀 예측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브랜딩 자체가 지금 대작 중심으로 그 마케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아무래도 아까 이제 모객 단가 올라가는 거랑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딩이 그거를 또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도 뭐 그게 어떤 게 정답인지 좀 뭐 솔루션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정원. 네, 이승원 부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객 단가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일단은 PC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그리고 게임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생태계를 구성하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비단 UA뿐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들을 한 대로 아우러서 브랜딩하고 그 게임을 매개체로 놀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확장을 해서 단순히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국한되지 않는 브랜딩 전략 아니면 통합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 좀 빠른 수순으로 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그 저희도 내년을 생각했을 때 그 UA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사분들이 하실지 참 관심이 많은데 뭐 피처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코마케팅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더 많은 개발사분들하고 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 타겟팅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유저 액퀴지션 코스트가 올라가더라도 정말로 내가 맞는 유저한테만 타겟팅을 한다면 그게 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아시다시피 그 플레이스토어 내 검색 광고를 런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타겟팅 저희 입장에서도 타겟팅이 굉장히 주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거는 두 분에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컨텐츠가 RPG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필요한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장르 다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정원 부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르에 대한 다변화는 모든 회사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르에 대한 다변화는 끊임없이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부에서는 자체 개발팀에서는 최근에 나온 뭐 슬로건 같은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10년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신규 개발 조직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장르에 대한 다변화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고 그거 자체가 생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장르 다변화에서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기 어려운 게 지금 현재 트렌드를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트렌드가 있죠. 네, 그래서 트렌드가 있고, 근데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게임들을 런칭하는 중간중간 포트폴리오 구성을 얼마나 촘촘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무조건 트렌드를 거스를 생각은 없고
각 국의 시장에 맞는 그 트렌드에 맞는 게임들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중간 사이에는 기존에 없었던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호 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넷마블 자랑은 아니고요. 아마 자랑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되게 많은 장르를 선보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작년에 이제 마구마구 뭐 다한개 차차차 기억이 되게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보드 게임 모드의 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장르를 좀 트라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RPG가 현재 편중이라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뭐 넷마블이나 저나 좀 그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산업이 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장르들이 잘 돼야 되는데, 요즘 보면 이제 RPG가 많이 되는 게 어떤 그런 산업의 어떤 건강한 발전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어떤 회사가 RPG를 많이 공급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유저들이 결국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RPG를 좋아하고 RPG를 원하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RPG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지금 산업이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하고 중국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시각도 좀 갖고 있고, 전에 또 이제 막 PC 온라인을 좀 했던 유저들은 모바일에서도 RPG를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문화적 현상이 아닌가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생각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백발백중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또 프렌즈 팝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RPG 위주의 타이틀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 이제 제품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유저들이 원하는 장르들은 그래도 계속 남아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좋은 퀄리티의 타이틀이라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지금 현재 유저의 트렌드도 그렇고 유저들이 원하는 바가 그쪽 방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플레이 입장에서는 그런 RPG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원하는 좀 다양한 장르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개발사 입장에서 출시를 할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계속 가져가려고 내년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구글 플레이 보면 되게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톱 10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꼭 RPG만 있는 건 아닌데 퍼즐 게임도 지금 2종이 지금 들어가 있고, 보드 게임, 뭐 슈팅 게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그런 장르 간의 좀 융합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던 장르에서는 좀 다른 어떤 색다른 게임성이나 진일보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주면은 그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제안을 좀 많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제안을 주시면 저희도 좀 새로운 컨텐츠를 많이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번에 이제 계속 최근에 여러 나라에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출장을 다녀봤을 때 생각보다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했었는데, VR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 V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게임을 개발하시는 입장,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VR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계신지 뭐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장님. 네. 네, 이거 뭐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진행하는 뭐 지스타라는 게임 쇼가 있어요. 넥슨 내부에서는 매년 지스타 부스 시뮬레이션을 할 때 VR을 끼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시 공간을 VR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끼고 이번 전시 공간 이렇게 될 거구나,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개발팀 몇몇이서 계속 기계 사고, 소프트웨어 사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근데 트라이를 되게 많이 해보고는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기를 쓰고 뭔가를 하는 것들이 쿨해 보이지는 못해서 더 이상 뭔가 개발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언제 시장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자잘한 시도들 되게 많이 해보면서 시장이 열릴 시점에 리소스 집중해가지고 뭔가 한번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 라는 정도의 지금 컨센서스는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 예, 그 VR이나 AR이나 요즘 굉장히 빨리 기술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좀뭐 넷마블 같이 콘텐츠 업체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어떤 사조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뭐 새로운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 솔루션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플랫폼에서도 그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계속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저희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어떤 기술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좀 좋은 제품 낼 수 있도록 그 연구 개발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VR 관련된 그 세미나에 다녀왔었는데 재미난 얘기가 지금 VR에서 VR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에 이미 여성은 제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을 제외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성은 그 화장이 지워져서 그리고 이 머리가 망가져가지고 그 VR 기기를 사용을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참 저는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뭐 구글 글라스라든지 이런 좀 굉장히 좀 초기 단계 그런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이 돼야 좀 더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바깥에 카드보드를 이렇게 해놨는데 카드보드 또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좀 아주 좋은 경험을 주기에는 조금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컨텐츠도 좀 시험 삼아서 좀 저희도 계속 좀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조금 자세히 또 길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마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그 민감한 수준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주실 필요는 없고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호 부장님. 네. 저기 그 자꾸 뭐 산업의 성장 단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일단은 내년에 글로벌에서 그 규모의 경쟁이 굉장히 그 심화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사이즈가 있는 시장에서 리딩 업체들이 그 뭐 웨스턴 업체는 아시아를 원하고 아시아는 또 이렇게 서양을 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교류도 많아지고 만나서 파트너십 뭐 얘기하다 보면 전략적 협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협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 결과로서 또 이렇게 규모를 그 쌓아가는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뭐 조심스레 예측을 좀 해보고요.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제 킹을 인수를 했잖아요. 100% 인수를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이건 뭐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걸 뭐 끝나는 건 아니고 이런 비슷한 딜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모바일 게임도 예전과 달리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론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 프로덕트 라이프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더 진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유저 개개인의 어떤 만족도를 극대화를 시켜야지 그 게임 서비스로서 어떤 퀄리티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꽤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당연히 내년에 집중해야 될 키워드는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넥슨이 갖고 있는 어떤 규모나 아니면은 사업적인 역량 그것들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열심히 잘 개척하는 것, 그리고 북미와 웨스턴 시장을 주로 많이 공략하는 것, 거기에 사업적 역량은 아마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개발 스튜디오에서는 당연히 뭐 해외에서도 먹힐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 뭐 여기에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뭐 트렌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모바일에서도 고퀄리티 RPG 게임들이 시장에 먹히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실 중소규모의 개발사분들이 굉장히 게임 개발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규모 있는 게임 회사로서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생태계를 어떻게 가꾸고,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지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것들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가 이런 케이스들 되게 많이 봐요. 내부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나 만들고 나서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청춘의 한 1년, 많게는 2년을 바쳐서 게임을 만들고 런칭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게임을 종료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보는데, 개발자들이 이제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하는 방향은 런칭하고 나서 트래픽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것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라이브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역량들을 좀 많이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뭐 기존의 넥슨의 PC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서비스해온 게임들이 되게 많아서 이쪽에서 많이 힌트를 얻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투자해갖고 개발자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좀 오래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지구력 있고 끈기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조 만들기, 여기에 내년에 좀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 컨텐츠가 한국에서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컨텐츠가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본인도 몰랐는데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1위를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유저 취향이 나라별로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유저를 대상으로 만들었지만은 좀 더 맞는 나라에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저희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은 안 드린다 그랬는데 하나만 질문을 답을 다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요즘에 또 그 아무래도 코어한 게임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고과금 유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고과금 유저에 대해서 아마 고과금 유저를 어떻게 유지하는 부분에 좀 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주로 대응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공유 가능한 선에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딱히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니 인사이트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사례는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넥슨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몇몇 사례를 가지고 유추해 보건데, 고과금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생각보다 감성적인 케어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은 많이 들어요. 그들이 과금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이런 것들을 주고 선물을 이런 것들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면대면으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빨리 더 재밌는 콘텐츠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게임에 이 정도의 애정을 쏟았는데 운영사로서 왜 나에게 이 정도의 애정을 쏟아주지 않아? 라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것저것 연구를 해서 좀 최적의 안을 한번 도출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셨는데요. 그 고과금 유저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게임에 있어서 고과금 유저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초보 유저나 중급 유저도 중요하고 그게 결국엔 다 저희가 오랫동안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로서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다른 중요한 어떤 충성 유저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과금 유저의 대상이라는 어떤 전략보다는 게임 자체를 이제 뭐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그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오랫동안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그게 만드는 게 이제 정답이 아닌가.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 지향점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아까 뭐 그 이정원 부사장님 말씀하셨지만 10년 되는 게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 그런 어떤 10년 되는 게임들이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도 좀 생각하고 있고, 넷마블은 뭐 저 어떤 PC 온라인에서 그 루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그 모바일로 잘 적응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롱텀으로 유저들한테 좋은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또 고가금 유저 못지않게 또 그 초보 유저 이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잘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결국에는 서비스로의 퀄리티를 그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많이 느껴지는 게 결국 게임에 대한 애착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 그 부분이 그래서 10년 갈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모 회사에 가서 미팅을 하던 중에 그 고과금 유저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에 이제 1억 정도씩 쓰는 고과금 유저가 회사로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세 분이 찾아왔대요. 그 세 분은 이제 세 명이서 한 달에 이제 그 회사에 3억씩 쓰시는데 본인들이 한 달에 1억씩 쓰는 사람인데 날 위해서 뭘 해줄 거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요구를 찾아서 요구를 했대요. 근데 그 대표님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금을 한 양씩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유저가 금 한 양 필요 없다고 다른 걸 달라고. 근데 그때 마침 회사 직원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 이제 그 회사 직원용 선물이 좀 남아서 그거를 줬는데 그거를 더 만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게임에 대한 애착이란 게 단순히 그 고과금 유저한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고과금 유저도 그렇고 또 코어 유저도 그렇고 타이틀에 대해서 좀 재밌게 생각하는 게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비디오 레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할 때 그 정말 손쉽게 그 플레이를 녹화를 하고 또 요즘에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많잖아요. 그 창작자분들이 자기 얼굴을 넣어서 쉽게 중계를 하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게끔 하는 그 기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가 즐기기도 하지만 그거를 좀 잘 볼 수 있고 아마 그분들이 고과금 유저가 될 확률도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그 두 회사하고 좀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내년이 참 또 힘든 한 해가 올해도 작년 요맘때 올해가 힘들 거라고 말씀을 이제 서로들 이제 나눴었는데 내년도 또한 힘든 한 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굉장히 바쁘게 또 한 해를 보내실 텐데 오늘 그 넥슨하고 넷마블 그 이 모바일 게임을 지금 이끌고 있는 두 회사에서 이제 그 수장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참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또 저희의 생각이랑 굉장히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좋은 케이스들을 좀 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저희들한테 좀
많은 제안을 주시면은 관련해서 내년에 좀 좋은 케이스로 또 이 자리에서 또 같이 소개되고 또 넷마블 넥슨 그리고 또 성공한 어떤 개발사들이랑 같이 또 이런 패널 세션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또 저희도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